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의 바람은 유난히 더 차갑고 무거웠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환율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500원이 넘던 환율은 어느새 1,8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누군가의 일자리,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장현수 과장은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켤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환율 때문에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한 박스에 30만 원 하던 부품이 이제는 50만 원을 넘겼다. 이러다 우리 회사도 문 닫는 거 아냐? 직원들의 농담 섞인 말 속엔 진심이 섞여 있었다. 회사의 대표는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제 수입 원가가 너무 올라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 수출은커녕 국내 납품도 손해야.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회사는 1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왔지만 달러가 오르자마자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섰다. 환율 상승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수입 원자재로 만든 제품들은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현수의 친구는 며칠 전 회사가 부도가나 실직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다던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그 전에 죽어.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았다. 동네 식당은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았다. 배달 기사들은 주문이 줄어 한숨을 쉬었다. 마트의 물건 가격은 매주 오르고 있었다. 달러가 오르면 수입 물가는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들도 불안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점심값이 오르고 교통비가 오르고 대출 이자는 하늘로 치솟았다. 현수는 월급날 통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그의 아내는 쌀값이 또 올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이 나와 말했다.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환율이 오를 때마다 기업 하나, 둘이 사라졌다. 대기업조차 버티기 어려웠다.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고 달러 결제가 많은 산업은 특히 타격이 컸다. 현수의 회사는 결국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일부 생산 라인을 중단합니다. 인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현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원화가치 하락과 외국 자본 이탈 소식을 전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자 주가는 급락했고 국민연금의 손실이 커졌다. 그러나 정작 그 피해를 직접 받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지연은 수입음료 가격이 올라 손님이 줄었다고 했다. 택시 기사 박씨는 기름값이 올라 하루벌이가 반으로 줄었다고 푸념했다. 환율의 파도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흔드는 현실이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다. 대출 한도를 조금 늘리고 수출 보조금을 준다 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기업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소기업 사장은 말했다. 정책은 늦게 오고 현실은 너무 빠르다. 현수는 실직 통보를 받은 다음 날 길거리를 걸었다. 회사 정문 앞엔 임금체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는 손끝이 떨렸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는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구직 사이트를 뒤져도 일자리는 줄어 있었다. 환율 상승은 단지 기업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일자리 시장 전체를 말려버렸다. 한편 도시 중심의 빌딩 안에서는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경제는 튼튼합니다. 그들의 말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빈소리로 들렸다. 그들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 외화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서민과 중소기업이었다.
그들은 세계 경제의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치인들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하지만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쓰러지고 있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회사 근처를 돌아봤다. 굳게 닫힌 철문과 텅 빈 주차장, 그리고 떨어져 나간 간판.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율이 오르면 나라가 흔들린다더니 결국 우리 같은 사람부터 무너지는 거구나. 그는 걸음을 옮겼다. 어둡고 긴 밤이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그는 알았다. 이 불황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라는 것을.